네, 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이상훈 해설위원, SSG 류성규 전 단장님, 정세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2025 KBO 리그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개막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는데도 날씨가 아주 포근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도 돋고 있는지 올 시즌도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요. 먼저 정직구를 노리고 계신 우리 회장님. 네. 올 시즌 관중 얼마나 예상하세요? 아직 그 정반꿀의 기운이 좀 남아 있어서 너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요. 일단 저는 1,100만 관중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한화가 지난해 이제 1만 3천석을 쓰던 구장에서 올해 대선 하나생명 볼파크가 2만 명을 수용하거든요. 이게 7천 명이나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47차례 매진을 기록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32만 9천 명이 더 야구장을 네.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88만에서 32만 명을 더하면 1,100만이 이렇게 돌파할 것이다. 위원님은 정말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또 이제 개막을 맞는 마음가짐이 또 저희랑은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막은 항상 좋죠. 설레었던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비하인드 제가 이제 올해 처음 나왔는데 네. 리허설 할 때 사실 작년까지 햄버거 줬었잖아요. 오늘은 밥이라서 네. 굉장히 이제 올해는 뭔가 밥을 먹여가면서 뭔가 잘 해보자는 뜻인가? 네. 그러면서 그 밥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와, 저희 그 지금 세트도 이렇게 멋지게 세트는 이제 이미 다 보고 있었고 와. 그래서 아까 우리 셀카 찍었잖아요. 네. 그거 인스타에 올리시면 돼요. 저희 둘이 오늘 인스타그램 친구 돼가지고. 마팔했어요, 마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최다 관중을 동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5 KBO 리그 개막 시리즈 저희가 한 줄 평과 별점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저희가 시즌 전에 예측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뚜껑이 열렸잖아요. 먼저 단장님은 어느 팀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한화요. 한화요. 네, 개막 시리즈 중에서 수원구장이 제일 재밌었잖아요. 두 경기 내내.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한화가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불펜 맛집. 네네. 불펜도 좋고 선발도 외국인 투수 2명 다 좋았어요. 물론 뭐 폰세 선수가 시범 경기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개막전에 이제 긴장한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화가 타격만 좀 뒷받침하면은 올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한 줄 평이 제일 좀 눈에 띄세요? 저는 유성균 단장님의 김도영 빨리 와. 김도영 빨리 와. 네. 기회가 승리하긴 했지만 이제 김도영 선수의 그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일루 베이스로닝 하다가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왔는데 김도영 선수가 빨리 와야 이게 또 완전체가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나성범 선수가 초반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기대하는 게 어제 이 배팅 치는 거 보니까 작년의 연장이에요. 하도 많이 맞아본 사람으로 이 기억이나 그런 느낌을 알 수 있는데 네. 작년의 연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도영 선수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님 혹시 김도영 선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을까요? 일요일 이제 경기 전에 김도영 선수의 상태가 나왔습니다. 그레이드 1이 나왔는데요. 그레이드 1은 뭐 폐혈이나 이런 부상이 아닌 단순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상이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김도영 선수 부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이제 타구단 컨디셔닝 파트에서 좀 물어봤더니 햄스트링 부상은 최소 복귀까지는 3주 이상이 걸리고 정상적인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까지는 4주 이상, 최대 6주까지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도영 선수가 4월 말 정도 돼야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얼른 복귀해서 또 멋진 모습 보여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쓰신 이 롯데 수비 연습 많이 했다며 이게 눈에 띄는데. 일단 롯데가 이제 기록된 것만 개막전에 3개의 실책을 했습니다. 항상 이 롯데라는 팀은요, 이 수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 시즌 마무리 캠프, 그다음에 스프링 캠프에서 수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단순히 이제 수비 실책이 많은 것도 있지만 한 번 나오면 이게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게 롯데의 문제점인데 실수는 뭐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실점으로 이어진다는 점. 이번 개막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뭐 롯데가 좀 깔끔하지 못한 야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팬들의 원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하인드 한 줄 평 다음 주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개막 첫 주 어떤 이슈들로 뜨거웠을지 먼저 비하인드 이슈로 만나보시죠. 구단별 히트 상품 피치클락 이대로 괜찮을까? 2025 시즌 왕이 될 상은 첫 번째 주제는 구단별 히트 상품입니다. 네, 올 시즌 이 선수 히트 칠 것 같아 우리 아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선수들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먼저 이거 소개하기 전에 저도 히트 상품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꺼내주시죠. 이 꽃빵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게 PPL이 아니고요. 저희가 핫한 거는 다 해보니까 이걸 준비했는데 위원님 혹시 꽃빵 보신 적 있나요? 아 오늘 봤어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해보는 아, 방송 진짜 참신하죠? 그러니까 지금 해볼게요. 빨리 듣자고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님 현역 시절에 네. 이런 게 있었다면 이런 게 있었다면 저희는 전화카드, 아. 공신전화카드 5,000원짜리 이런 거 거기에 있어요. 얼굴이 네, 얼굴이나 이제 팀 유니폼. 여기 단장님 예전에 LG 계실 네, 때 네, 네. 제가 네. 예,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네. 진짜요? 구단에 있을 때 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록 있을 때 뭐 투수 같으면은 500경기 출장, 뭐 600경기 출장 이럴 때 만들었었어요. 저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내가 드릴까요? 사고 싶은 주세요. 근데 어디인지 몰라요. 찾아봐요. 근데 이게 레어템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또 선수가 아니라 마스코트 나오면 또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세 분은 내 이 스티커에서 어떤 선수 나오면 좋겠다. 마스코트요. 하는 선수 있어요? 마스코트. 마스코트가 제일 좋다면서요. 그럼 마스코트 나와야죠. 그럼 두 분은 어떤 선수 나왔으면 좋겠나요? 어제 제가 이거 샀는데 네. 제가 지금 7개 사봤거든요. 7개 사서 7개 빵을 먹어봤는데 다른 팀 빵은 다 다른 팀의 맞아요. 이게 랜덤이어가지고. 띠부실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SS만 그 SSC 선수가 나오더라고요. 띠부실에. 근데 역시. 예, 어제 경기 토요일 경기 개막전에서 이제 오태곤 선수가 8회 말에 극적으로 역전 투런홈런 쳤잖아요. 오태곤 선수가 나온 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정세영 기자님은 어떤 선수? 저는 뭐 가장 인기팀 중에 하나죠. 기아 선수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좀 나와서 역시. 기운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다들 어떤 선수가 나올지 한번 저희 뜯어볼까요? 네, 위원님 네. 소리 내주세요. 하나, 둘, 셋. 저 좋은 거 나왔어요. 마스코트 나왔구나. 아니요. 일단 그럼 위원님부터 공개해 주세요. 저는 손아섭 선수 나왔어요. 오. 어떠세요? 손아섭 선수? 손아섭 선수 갑자기 기억나는 게 이번에 그 시범 경기 때 창원을 갔다가 손아섭 선수 작년에 그 부상 있었잖아요. 그 후반에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어때니까는 완벽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역시 손아섭 샀다. 근데 손아섭 선수 뽑았네. 저는 김태경 선수 나왔는데 이제 올해도 잘해줄 것 같은 선수라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단장님 거 보여주세요. 전 최주환 선수. 오. 제가 FA 계약한 선수인데 좋아요. 이게 좋으세요? 나와갖고. 예. 마지막 스티커는 저도 킴 나왔어요. 어떤 송성문 선수가. 오, 인기 많지 않을까요? 송성문. 그러니까요. 혹시 수영 씨가 킴 팬이시니까. 저는 키움 팬이라고 여기서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데. 여기서 뽑은 선수들 중에 올 시즌 히트 상품도 과연 포함이 돼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기아부터 볼게요. 윤도현 선수가 2표 나왔고요. 단장님께서 박재현 선수를 또 우리 신인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박재현 선수는 개막전 때 8회 대주자로 나와서 2루에서 홈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김도영 선수 못지않은 스피드를 봤는데 시범 경기에서 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자기 존이 있는 거예요. 보통 신인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이렇게 변하고 오면 변하고 따라가고 막 이러는데 타격도 자기 게 있고 그다음 수비도 외야 전향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빠르더라고요. 습득력이.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윤도현 선수 뽑아주셨는데 윤대훈 선수는 뭐 재능은 김대용 선수 못지않은 슈퍼 재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일단 타격은 검증을 마쳤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4할 7리라는 높은 타율도 선보였고 김대용 선수의 이제 뜻하지 않은 부상이 좀 찾아오면서 초반 좀 기회가 왔는데 이제 기아에서는 김대용 선수 공백을 메워줄 선수가 필요하고 그 몫을 윤대훈 선수가 또 메워준다면 아마 꾸준히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 윤도현 선수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성실성이 타고났다. 그 정도로 야구에 진심인 선수입니다. 삼성이랑 LG를 보면요, 배찬승 선수와 김영호 선수가 만장일치로 뽑혔는데 투수니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선수?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운드에서 이 주눅들지 않는 모습. 신인인데. 네, 신인인데 불구하고, 그리고 백창 선수는 작년에 비하인드에서 제가 신인 선수들을 파악하는 그 코너가 한 번 있었어요. 네. 누가 가장 좋아 보이냐. 그래서 그냥 백찬승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개막전 2차전에 나와서 또 던진 모습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산 볼게요. 오명진 선수 2표, 어빈 선수가 한 표가 나왔는데, 일단 어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막전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커리어를 놓고 보면은 KBO에 올 레벨의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최근에 한국에 온 투수 중에서 저는 에릭 패디 같은 경우 이런 선수도 한국에 오나? 근데 그런 느낌의 선수가 이게 콜어빈이거든요. 사실 좀 외국인 선수라도 개막전에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안 올라왔을 수도 있고 앞으로 충분히 잘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보태면, 제가 토요일 경기 개막전을 다녀왔는데 경기가 끝난 뒤 SSG 선수들한테 좀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직구나 이런 거는 공략하는 타이밍 잡기가 좀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게 인상이 남습니다. KT랑 SSG 보면 모두 다른 선수들을 선택을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루키 이유리 선수 선택해주신 위원님 생각이 궁금한데요. 이거는 그 작년까지 엠스플의 해설위원으로 계셨던 그 현재 SSG 20 감독 박정모 감독이 직접 추천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네, 하시던가요? 그래서 제가 투수 리드가 신인 같지 않고 수비는 바로 1군에 가둬무방하다. 네. 근데 현재 타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맹훈련 중이다. 타격이 사실은 두 번째라고 해도 수비만 되면 일단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근데 포수로서 리드가 어린 선수답지 않다. 네, 이런 점에서 저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롯데랑 한화 볼게요. 롯데는 나승엽 선수가 이제 2표 받았고, 한화는 권민규 선수가 2표를 받았는데, 롯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철원 선수를 했었거든요. 타구단 이제 관계자한테 정철원 어떠냐, 그러니까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롯데 쪽에 물어봤죠. 롯데 관계자한테 네. 가장 좀 주목할 선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이거였어요. 정철원은 잘해야 될 선수, 나승엽은 잘할 선수. 그래서 나승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권민규 선수는 어떤 이유로 뽑아주셨나요? 제가 양상문 코치에게 한 번 더 좀 평가를 듣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혼이 났습니다. 왜요? 나를 그렇게 못 믿느냐라고 했는데, 완전 믿음. 그 양상문 코치가 말이 필요 없다. 일단 1군 경기장에서 투수로 경기력을 선보일 것이다. 한번 믿어보셔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NC 한번 보면, NC 같은 경우도 로건, 전삼인, 김주원 선수 모두 다른 선수가 나왔는데, NC가 워낙에 또 이제 외국인 선수들 잘 뽑기로 유명한 팀인데, 로건 선수도 올 시즌 히트 칠 수 있을까요? 그 개막전만 보더라도 평소에 그 KBO 리그에서 던졌었던 투수처럼 던지더라고요. 제구로 좋고, 또 로케이션 좋고, 평균치로 치면 한 142에서 3, 4 정도가 이제 평균 구속이잖아요. 이 스피드를 한 거의 150 정도에 육박하는 스피드로 보여주기 위해서 던지는 변화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키움 여동욱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이게 개막전 전에 선택을 하신 건데 개막전에서 또 바로 첫 타석 홈런을 보여줬잖아요. 토요일까지 제가 정치골의 기운을 받느냐고 진짜요? 생각을 했는데, 이 여동욱 선수의 이 장점을 주변 여러 이제 코치들한테 좀 물어보면요, 일단 파워나 스피드가 또래 선수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요, 내부에서는 주전급 베테랑 선수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린 선수들이 힘이 좀 많이 부족한데, 여동욱 선수는 탁월한 신체 능력으로 힘이 대단한 선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좀 능기를 끄는 게요, 실행력이 너무 좋다고 해요. 내가 S존 설정을 할 때, 그리고 뭐 직구를 쳐야 할 때 마음을 먹으면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만들어내는 모습이 진짜 베테랑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비하인드가 뽑은 선수들이요, 올 시즌 진짜 히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시죠. 피치클락 이대로 괜찮을까?
네, 길어지는 경기 시간을 좀 줄여보고자 피치클락을 도입을 했는데 현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자님? 제가 22일 개막전에 직접 마운드에 올랐던 선수들 그리고 코치들에게 이제 반응을 좀 받아봤는데요. SSG의 노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뭐 위반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병현 선수도 초수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촉박하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코치들은 충분히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코치들도 있었는데요. 경현호 코치 같은 경우에는 SSG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주자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타이밍 조절을 좀 한다. 템포의 변화가 타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양상문 투수 코치 그리고 LG 김강삼 투수 코치는 크게 변수는 뭐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투수들이 얼마나 이 초수를 잘 활용해서 타자를 상대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투수라면 이게 시간 안에 던져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투수들은 어떨까요? 뭐 압박이 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압박이 있건 없건 뭐 10개 구단에 있는 투수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서 여기서 뭐 이제 초 안에서 뭐를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자꾸 던지고 그리고 타자들도 이 템포가 빠른 투수들한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위원님은 원래 현역 때 네. 워낙 템포가 빠른 편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초가 없어갖고 보시는 그러니까 초가 있거나 없거나 지금 전혀 피치클락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빨랐잖아요. 좀 빨랐죠. 네. 네. 타자 들어오기 전에 막 던지고. 근데 개막을 앞두고 또 규정이 이제 추가로 좀 보완이 되기도 했는데요. 세 번째 규정. 여기서 잔여 시간을 이용해서 투수가 고의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면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이건데 근데 지금 이걸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수들이나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개막전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손세 선수가 이제 주심한테 이게 주의를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피치클락 그 룰 자체가 투수들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보여요. 투수판 이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무제한으로 그래서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피치클락 때문에 시범 경기에서는 bench 클리어링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혹시 앞으로도 이 피치클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수판 고의 이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2차례, 대만 같은 경우에는 3차례로 제한이 있는데 KBO 리그는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이 투구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제로가 되거든요. 초기화가 되거든요. 네. 이거를 만약에 좀 악용해서 많이 썼을 때 얼마나 제한이 들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또 필요하고요. 또 다른 것은 이 팬들의 구호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박한 상황 여기서 이제 5, 4, 3, 2, 1 이렇게 났을 때 투수들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발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육성 응원은 네. 굉장히 열정적인 팬들이 많은 이제 부산에 갔을 때 원정팀이 견제를 했을 때 와, 들려오는 무섭죠, 육성이 진짜. 양귀를 때립니다. 투수한테. 예, 그때 이제 멘탈 약한 투수 올라가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럼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오. 네. 근데 그것도 뭐 이겨내야 되는 게 프로야구 선수니까. 이거 말고도 혹시 좀 보완됐으면 하는 점 있으신지 한 분씩 들어볼까요? 선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지금 피치클락 카운트하는 그 시계 쪽이 좀 약간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좀 한가운데 좀 잘 보이는 곳으로 좀 통일을 시켜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피치클락 때문에 연장을 12회에서 11회로 줄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피치클락에 되게 좀 너무 여유가 있어요. 견제 수 제한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내년에 WBC 때 MLB 룰을 이렇게 도입을 할 텐데 이때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적응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다르기 때문에. 네, 완전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 2025 시즌 왕이 될 상은인데요.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올 시즌 MVP, 홈런왕, 다승왕 그리고 신인왕까지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먼저 위원님, 김도영 선수 2년 연속 MVP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김도영 선수가 이게 가능하다고 느꼈던 게 배트와 공이 맞는 그 위치에서 타격 폼이 있어요. 내가 던졌다고 생각하고
늦게 봤을 때는 김도영 선수 정말 상대하기 힘들다 이제. 올 시즌 성적 어느 정도 거둘지 예상하실 수 아, 있습니다. 그런 건 물어보지 마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빨리 준비해서 빨리 돌아와라. 네, 이거 프로야구 선수니까 그렇게 와서 30, 40대 했으면 좋겠어. 아니, 누구를 의식하신 거예요, 갑자기 위원님? 반전이에요. 인생이 반전이죠. 그러면 강백호 선수랑 나성범 선수가 선택된 이유도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겠죠? 시범 경기 때는 좋았고요. 개막전에서도 되게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강백호 선수. 예, 광백호 선수가 커리어 하이가 2021년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21년 못지않은 성적을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나성범 선수가 부상 없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리그 개막에 들어왔고 시즌 준비를 마쳤고요. 심지어 이제 토요일 날 개막전에서도 팔에 동점타를 또 때려내면서 네.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2020년 이 NC 우승을 이끌었을 때 이제 커리어 하이라고 치면 이 3년, 4년 전에 나성범 선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김도영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나성범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나성범 선수를 MVP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홈런왕 한번 볼게요. 위원님께서 데이비슨 선수 뽑아주셨고요. 두 친구분이 또 나란히 위즈덤 선수를 뽑아주셨잖아요. 저 단장님보다 10살 어립니다. 지금. 계속 저번부터 일단 저는 스프링 캠프나 시범 경기에서 만나본 이 기아 타자들이 하는 말이 공통점이 파워 하나는 이거는 진짜 진퉁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즈덤 선수가 개막 2연전에서 이제 안타를 때리진 못했는데요. 지금 ABS 존에 이제 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위즈덤 선수가 조심스럽게 홈런왕에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데이비슨 아니면 위즈덤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새 인물을 좀 하고 싶어서 위즈덤을 한 것도 있고요. 데이비스는 그 앞뒤에 타자들이 거포가 없어요. NC가 이렇게 똑딱이 같은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기아는 그 앞뒤로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게 상대 투수가 상대할 때 위즈덤은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걸 좀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데이비슨 선수가 올 시즌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잘해줄 것이다. 데이비스 선수가 이제 많이 견제도 많이 당하겠죠. 하지만 그 선수도 뭐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올해도 데이비슨 선수가 창원에서만 한 20개 정도 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개막 시리즈에서 문보경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을 또 때렸고 또 노시환 선수도 잘해줬는데 여기에 같이 이름을 좀 올려도 되지 않을지 하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노시환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개막전이 2경기를 보니까 노시환 특유의 그 스윙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좀 누워서 치는 것 같은 홈런 2개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수 중에서는 홈런한 가능성 있는 선수는 전 노시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승환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른 선수들 뽑아주셨어요. 내일 어빈 헤이수스 선수가 나왔는데요. 저는 헤이수스 선수를 뽑았는데요. 일단 다승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던지더라도 불펜진에서 방어를 해버리면 승이 날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용현 선수가 일요일 날 노시환 선수에게 9회 이제 홈런 한 방 맞기는 했지만 박용현 선수의 9위는 현역 마무리 중에 저는 가장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앞에 손동현이나 KT의 불펜진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에 KT 타선도 짜임새도 상당히 좋고 해서 헤이수스가 상당히 많은 승수를 쌓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콜 어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전에서는 좋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래서 단장님이 나중에 바꾸실 줄 알았어요. 항상 잘 바꾸시니까 이번에는 바꾸지 않으셨네요. 저 이유가 승부 예측 궁금해요. 말고는 잘 안 바꾸는데. 아, 네. 근데 시범 경기 때 콜러빈이 되게 좋았잖아요. 저는 시범 경기 기준으로는 폰세하고 콜러빈을 되게 좋게 봤어요. 근데 둘 다 지금 개막전 때 좀 부진했죠. 시범 경기 때 모습이 아니었는데 역시 외국인 선수도 개막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세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T가 박영현이 있으면 두산은 또 김태견이 있잖아요. 게다가 포수가 또 양의지잖아요. 네, 이런 거를 또 감안을 했죠. 그리고 이 선수가 또 내구성이 좋아요. 특별히 이제 부상 영역도 없고 1년에 풀시즌을 뛰었을 때 다승왕이 되려면 170 내지 180이닝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부합한다. 커리어도 워낙 좋고 저는 이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 대한 부담감만 있었지 앞으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두산 7선수도 없고 막을 선수도 없다고. 근데 그건 개막전이잖아요. 개막전 2경기만 봤을 때 그렇고
네, 근데 저는 이 선수는 잘할 것 같아요. 이 콜로비는. 그럼 위원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이죠. 네. 올 시즌에 첫 개막전 나와서 던지는 모습이 스위퍼가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무조건 내일 선수가 다승왕이다. 이거는 뭐 타자가 도와준다, 타자가 안 도와준다,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마운드에서 늘 평정심으로 던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던지는 모습 자체가. 그래서 내일을 뽑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인왕이 제일 좀 이유가 다들 궁금한데요. 배찬승 선수가 2표, 정현우 선수가 1표를 받았잖아요. 배찬승이 이제 왼손 불펜으로서 그리고 정현우는 4선발로서 기회를 받을 선수인데 개인이 얼마나 잘하느냐, 역량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1군에 기회가 있느냐인데 둘 다 기회가 있어요. 근데 팀이 갖고 있는 그 팀 성적, 그러니까 팀의 역량을 또 봐서 저는 배찬승을 조금 높게 준 거죠. 아무래도 키움은 조금 올해 좀 쉽지 않고 삼성은 올해 우승 후보잖아요. 이제 배찬승이 좀 유리할 것 같다. 불펜으로서 일요일 경기에서 배찬승 선수가 홀드 상황에서 나와서 홀드를 따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20홀드 이상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 배찬승 선수하고 여러 번 좀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좋은 게 심지가 굳어요. 참 이 나이도 이렇게 심지가 굳나 싶을 정도로. 어떤 말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삼성에서 지명을 안 하면 자기는 삼성한테 무조건 이기려고 했다고. 이 투쟁심이 있어요. 저는 이런 선수가 잘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정세영 기자님은 그럼에도 정현우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저는 정현우 선수의 이 가치가 이제 선발 투수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정현우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롱런할 수 있는 여러 자질들을 가졌다. 특히 뭐 직구도 괜찮지만 이 떨어지는 포크볼에 대한 찬사는 대부분의 해설위원님들이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정현우 선수 그다음에 배창승 선수가 동등한 성적을 냈다고 치면 뭐 20홀드에 뭐 10승 가까이 혹은 8승에 100 뭐 이닝 이상 이렇게 던져줬을 때 신인왕 투표에서 저는 좀 더 선발 투수가 유리하다고 조금 보는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2021년에 이의리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하고 이게 한번 붙었어요. 네. 거의 비슷한 성적이었고 그랬을 때 이의리 선수가 좀 더 선발 투수의 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기자단의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현수 선수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KT의 강백호 선수입니다. 안녕, 나는 강백호야. 관상 특집에서 FA 대박날 선수로 뽑혔는데 기분이 어때? 그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올 한 해 잘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싶어. 올해 각오도 좀 남다를 것 같아. 올해 일단 FA 시즌이기도 하고 뭐 그거를 많이 의식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팀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또 좋은 성적이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제 포수조로 함께 움직이면서 되게 즐거웠고 준비가 잘 된 캠프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고 올 시즌 시작했지만 아직도 많이 기대되는 중이야. 그 감독님이 강백호는 포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하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 딱히 그런 건 없고 그냥 타순이 또 파격적으로 1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플레이 하나하나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포수 골든글러브 강백호 가능할까? 올해는 힘들 것 같아. 포수가 또 이닝수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팀에는 장성우라는 좋은 주전 포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백업하는 역할로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추후에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장 배터리 호흡이 잘 맞는 투수는 누구야? 박영현? 이유는? 투수가 좋아하는 구종이 확실히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대차고 빠르게 승부 보는 게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최근 심우준, 노시환과 인형 뽑기 15만 원어치를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 비하인드가 있을까? 시환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한 동생이어서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게 화제가 된 줄 몰랐네. 우준이 형은 나랑 한 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했던 선수고 이게 좀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 이렇게 친했던 사람이 다른 유니폼을 입고 내가 치고 있는 거를 더가웃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참 느낌이 이상했는데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어. 타석에 심우준이 들어오면 사인 어떻게 낼 거야? 내가 포수라면 그냥 다리를 맞출 것 같아. 못 뛰게 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낫지 않을까. 하려고.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근데 이것도 반말로 해요?
생각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더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와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비하인드 히트 상품 배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최강 국내 선발. 지난주에 저희가 최강 외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국내 선발로만 보면 어느 팀이 최강이 될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상훈 위원님이랑 류성규 단장님은요 한화,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 선수로 이어지는 이 한화를 뽑아주셨고 정세영 기자님께서 KT를 뽑아주셨어요. 먼저 이 레전드 투수 이상훈 위원님 한화를 뽑아주셨잖아요. 뭐 유현진 선수는 그냥 믿고 보는 선수고 또 엄상백 선수는 유니폼 이제 갈아입으면서 FA로 기대만큼 그만큼 이제 부담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 그 커리어 하이 시즌을 지나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돼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문동주 선수는 큰 부상만 없다면은 일단 던지는 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가장 좋고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제 외국인까지 합치면은 KT, 삼성, 하나가 강해 보이는데 네. 국내 선발 한정이면은 저는 하나가 단연 앞설 것 같아요. 1등. 네. 하나에 견줄 수 있는 거는 저는 KT, 삼성이 아니고 오히려 기아가 아닐까. 기아가 양현종, 윤영철, 김도현이잖아요. 지금 윤영철 선수에 대한 평이 좀 좋더라고요. 정현우보다 더 낫다. 이런 평가를 하는 좀 구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보면은 기아가 이제 하나하고 좀 견줄 수 있는 국내 선발이지 현재 상황에 놓고 볼 때는 저는 하나가 단연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5강 예측할 때 단장님께서 하나를 안 뽑아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선발이 이렇게 막 최강이면 5강 안에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야구가 선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네, 그러니까 타격이 약해 보여서 그래요. 점수가 나야지 이기잖아요. 이게 조금 약하다는 거죠. 이게 상위권으로 예상되는 팀들하고 비교할 때 어렵게 이긴다는 거죠. 5강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앞에 팀들이 좀 좋아 보인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세영 기자님은 KT를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점에서 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올해 ABS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고영표 선수가 여기에 좀 톡톡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사실 사이드암 투수들 궤적이요. 이 스트라이크 ABS 스트라이크도 중간 면에는 걸리지만 마지막 면에는 잘 안 걸렸다고 그래요. 특히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안 걸려줘서 그 체인지업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들이 지난해 좀 많이 고전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불과 1cm긴 하지만 이걸 떨어뜨려서 고영표 선수가 상당히 좀 자신감이 많고 안정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영표 선수가 살아나게 되면 기존에 소용준 선수 다시 복귀했고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오원석 선수는 이강철 감독이 지난 캠프에서 문제점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한 단계 레벨업 시키겠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이 좀 KT의 토종 선발진이 강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철 감독님이 어떤 점을 좀 찾아서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영업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그거를 역시. 알려주면 네. 타구단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어떤 거를 잡았는지 아직 첫 등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 첫 등판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최강 국내 선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좀 반대로 이 팀은 국내 선발이 좀 불안정하다 하는 팀도 각각 한번 있을지 들어볼까요? 저는 NC 같아요. NC는 이호준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7선발까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7명이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세지 않다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좀 약하다. 게다가 기대했던 이용찬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에서 부진해갖고 2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단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신민혁 선수를 제외하면 사실 타구단 같은 경우에는 개막을 앞두고 1선발부터 뭐 4, 5선발까지 누구다, 5선발은 누가 낙점을 받았다 이런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NC는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NC의 선발진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재혁 선수도 지금 일단 합류하지 못한 상황이고 확실히 예전 전성기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타구단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올 시즌 최강 선발진을 꾸려서 경기를 할 팀은 어떤 팀인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요. 저희가 올 시즌 개막을 맞아서 준비한 관상 특집 마지막 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신인왕을 예측을 해봤는데 관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신인왕에 가장 가까울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 저희가 준비한 선수들은 이번에는 완전히 루키로 시작하는 선수들인데 네네. 관상이 또 궁금하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괜히 뽑힌 게 아닌 관상, 진짜요? 범상치 않은 관상에서도? 관상들이에요. 야구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아, 그림력으로도? 네네네. 아, 이제 연말 되면 신인왕이라고 신인들 중에서 왕을 뽑는 그런 상을 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신인 왕이 될 상은 또 어떤 선수가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확 가는 선수가 있나요? 있네요. 바로? 네네네. 일단은 김태현 선수가 오. 조금 눈이 가는데요. 그냥 관상으로만 봤을 때는 약간 2% 부족한 게 있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 관상에서는 피부를 또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이 선수들이 젖살도 덜 빠졌고 여드름도 좀 있고 그런데 바뀌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본다면 김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얼굴만큼 목의 두께가 비슷하네요, 얼굴 네, 거의. 네, 비슷해요. 네. 그러면서 어깨 선이 각지게 딱 떨어져 있고요. 신체적인 조화가 딱 각이 잡혀 있어요. 이 친구는 많은 사람들 눈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2025년에 많이 좀 활약하거나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지들이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들었던 선수는 지금 김태형 선수 기아에. 얼굴에 이 틀이 딱 잡혀 있어요. 이 눈하고 눈썹 사이를 보면 여기를 눈두덩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전태궁이라고 해서 부동산 운이나 재물 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근데 저는 선수들을 볼 때 여기를 봐요. 아, 아무래도 네, 선수들의 연봉, 몸값. 연봉이 실력을 또 그쵸. 나타내는 네, 네. 지표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태형 선수가 재물운이 앞으로 상당히 좀 좋겠구나. 와. 한 번만 더 뽑아도 좋아요, 돼요? 좋아요. 김서준 선수요. 김서준 선수. 눈, 코, 입을 보면 다 작고요. 조금 약간 밋밋한 감이 네. 없잖아요. 꼭 귀염상으로 생긴 얼굴인데 한 곳이 아주 두드러지는 곳이 있어요. 눈썹? 아니요. 관골. 여기 관골은 관상에서는 사회적인 활동운을 보는 자리거든요. 이 관골이 계란 하나를 딱 머금고 있는 정도의 크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관골이 유난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좀 올해 예. 좀 많이 뛸 좀- 수 있다. 좀 두각을 좀 나타내거나 한 시합을 나가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눈에 뭔가 보여줄 띌 만한 것 뭔가를 같아요.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2025년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앞으로 선수 생활에서의 왕을 뽑는다면 저는 이유리 선수. 네, 이유래 선수가 얼굴형, 체상, 목 두께, 귀, 눈, 코, 입의 조화 점수를 주자면 거의 95점. 최고의 관상인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와. 근데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있다면 내 관상 말고 사주 말고 가장 영향을 받는 게 궁합이에요.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또 영향을 또 아, 이 두 분의 이유래 선수하고 이승용 감독님하고의 궁합은 조금 아쉽죠. 이승용 감독님한테는 이유래 선수가 있다면 좋긴 해요. 그런데 이유래 선수한테는 어떤 케미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이범호 감독님 좀 주세요. 김태형 선수도 관상 되게 좋다고. 이 둘은 좋죠. 이 둘은 궁합도 좋은가요? 그럼요. 이범호 감독님이 약간 호랑이 같다 그랬잖아요. 호랑이 새끼 같은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둘의 조합은 궁합 점수로 한 90점 정도? 그거 완전 좋은 거네요. 각각 관상도 올해 너무 좋고. 그쵸. 궁합도 근데 너무 좋고. 이유래 선수와 이승용 감독님과의 궁합 점수는 한 35점? 쉽지 40점? 않구나, 이게. 네네네.
이 세 선수가 네네. 이제 1, 2, 3위로 지명을 받은 선수들인데 네네네. 이 선수들 관상학적으로 아, 올해 관- 어떨까요? 관상 점수들은 이 선수들 다 좋아요. 그리고 특히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말썽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범생이에요, 좀. 관상 좋은 선수로 이 친구를 뽑을까 하다가 조금 뭔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2025년에 완전히 활약상을 보여주지는 못할 수 있겠다. 정우주 선수는 음, 한화 선수고 이제 대전 정우주 선수는 조금 급해요. 마음이 좀 급해요. 뭔가 막 이 선수 자체의 성향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급해서 두각은 나타내는데 마무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자기 힘을 조금 비축해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선수가 마인드 트레이닝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면 안 당해도 되는 부상을 당한다든지 또는 팬들의 어떤 눈빛 하나에도 내가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페이스를 좀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배찬승 선수는 어떤지 배찬성 선수는요 할아버지 같아요. 어떤 관상이요? 약간 인생과 시합을 대하는 마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좋은 그러면? 거죠. 그쵸?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명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하기 예, 위해서. 뭔가 아니면 뭐 가족들의 엄청 사랑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이제 신인 선수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야구 한 20년 한 사람 같은 와. 약간의 그런 딱 이렇게 묵직한 평정심. 네, 평정심. 저는 단지 2025년 활약할 선수로만 뽑지 않았을 뿐이지 되게 길게 갈 수 있는 선수겠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박준순 선수 같은 경우가 좀 여자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애를 조금 많이 늦게 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네네네. 운동선수에 좀 매진해 준다면 한 3년 안에 굉장히 이름을 떨칠 수 있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선수는 연애만 늦게 해라. 연애를 늦게. 김영우 선수나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계단 밟아 올라가는 선수들. 이 선수들은 급하지도 않고 자기네 기량을 약간 좀 숨기는 그러면서 하나씩 패를 보여주는 선수들이라 이 선수들은 한 경기 한 경기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팬으로서는 그거 이게 네. 성장해 나가는 모습 네, 맞아요. 보는 것도 네. 좋으니까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네, 저희가 신인 선수들의 관상을 보고 왔는데요. 먼저 기자님은 또 캠프에서 직접 본 선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 관상 들어보고 어떠셨나요? 배찬승 선수에 대한 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인답지 않거든요. 예, 말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과연 신인 맞아? 라고 좀 수줍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배찬승 선수는 진짜 잘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점들이 좀 비슷했고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차분하고 들뜨지도 않고요. 야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성격. 근데 이런 평가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 생활을 가장 길게 봤을 때 좀 제일 좋을 것 같은 선수로는 이유리 선수가 뽑혔잖아요. 박정권 감독님이 히트 상품으로 아까 추천해 주셨다고 한 것도 그렇고 또 단장님께서도 드래프트 전부터도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효래 선수가 강릉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사이에서 평가가 강민호를 연상시킨다는 평가였다는 거죠. 포수는 기본적으로 좀 잔머리?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강민호 느낌이 난다는 거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과연 올 시즌 우리 루키들의 활약이 어떨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개막전이 이토록 치열했나요? 지난주 결과 만나보시죠. 개막 첫 주부터 저희 다 같이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정책골 되게 응원했었는데 역시나 어려운 건가요? 이게 3제는 끝났는데 제가 이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를 예측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김대용 선수가 절대 전력인데 사실 토요일 날 경기력을 보고 제가 미리 축배를 좀 이거는 끝났다. 그래서 정직불로 가서 당당하게 이기겠다는
이 희망찬 설레발은 제약이에요. 네, 이번 주는요. 저희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주중 시리즈 3연전을 한번 예측해 봤는데요. 과연 어떤 패널이 어떤 경기 어떻게 예측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예측입니다. 이상훈 위원님께서는요. 평화주의자답게 평화로운 예측을 해주셨고요. 류성규 단장님은 한화에, 저는 기아. 이번 주는 깍두기 PD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SSG에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요. NC와 삼성전 시리즈에서 삼성에 완전히 수입을 걸어주셨는데 이번 주 맞출 수 있으실까요? 저 일단 맞춰야 되는데 일단 제가 삼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3연전을 다 쓸어 담을 거라고 예측을 한 데는 삼성의 지금 타선이 골고루 지금 홈런 인포가 터지고 있거든요. NC가 지금 마운드가 썩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NC를 이렇게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 개막 5연승 하는 건데 네. 보시는 건가요? 기세를 믿습니다. 와, 그러면 이번 주는 정반꿀이 될지 정치꿀이 될지 한번 저희가 볼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상훈 의원님 정말 평화주의자셔서 1승 1패는 말도 안 되죠. 3인전인데. 네. 목요일날 비예보가 있어요. 한 게임 못하기 때문에 1승 1패로 나눴습니다. 단장님은 한화에 걸어두셨네요. 제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문동주 선수가 목요일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라 그래갖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진 않아요. LG가 더 나아 보이는데 타격에서 좀 차이가 나서 한화하고 LG가 그래서 조금 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키움 1, 기아 2에 걸었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0대3 하려고 했다가 이 정세영 기자님께서 0대3일 것 같다라고 하셔서 바로 1대2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도 그래도 좀 희망을 담아봤는데 그래도 정현우 선수가 이제 첫 등판해서 승리를 좀 가져가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네. 정세영 기자님이 LG가 2승 1패 할 거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하나도 그냥 했습니다. 저희가 승부 예측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도 또 궁금한데요. 마지막으로요. 오늘은 출연자가 4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깍두기 PD님이 등판을 해주셨어요. 참고로 이분은 항상 등장하셨던 검은 그림자 PD님은 아니시고요. 지난해 이 데이터좌로 활약했던 박차현 PD님이신데 승부 예측에는 제 기억으로는 소질이 없으셨던 그런 분이거든요. 어쨌든 선택의 이유를 작년에 롯데를 믿었다가 낭패를 많이 봤다. 25일에 A매치 중계 준비하느라 데이터 분석이 덜 됐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무리 데이터 분석해봤자 다 틀리더라. 데이터 항상 잘 분석해 주시는 정세영 기자님을 봐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이 분위기. 사실 이번 주 예측, 승부 예측은요. 네. 이게 분석의 영역은 아닙니다. 예측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고요. 박 PD님께 좀 힘을 실어드리면 저는 롯데가 2승 1패로 이길 것 같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환호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세영 회장님께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시는 우리 승부 예측 다음 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 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아까 단장님께서 배찬영 선수랑 통화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진짜 할아버지 같나요? 장군 스타일이에요, 장군 스타일. 예, 좀 달라요.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야구만 잘하면 예, 되죠. 야구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좀 여러 번 해봤는데 연애도 안 할 것 같고. 안 그래? 진지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렇게 좀 모범생 스타일? 모범생 좀 달라요. 심지가 굳어요. 네, 조금 달라요.